고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뉴스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견줘보는 시간이죠. 추억의 뉴스를 돌아보는 1993년 9월호 첫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 셰프님께서 오늘도 뭔가 좀 재밌는 1993년 뉴스, 9월 뉴스를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슈는 어떤 건가요? 제가 원래 지난달에 녹음하면서 네. 대전 엑스포 이야기도 할 거고 수능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할 거다 그렇게 예고를 좀 아, 맞아요. 했었는데 수능이 있었지. 네, 그래서 맞아요. 2023년에 네. 다시 1993년 9월 나무위키를 쭉 정리되어 있는 걸 아주 보다 중요한 보니까 우리 지식의 보고죠, 정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데 대전 엑스포와 수능을 나중에 해야겠다. 그걸 뛰어넘는 네. 어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오슬로 평화협정이란 건데요. 오슬로 협정, 협약 뭐 이렇게 네, 알려져 오슬로 평화협정. 있는. 네. 이거 약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1993년 9월에 그 이스라엘 총리와 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피에로라고 하죠. 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요 수장이 만나서 그 처음으로 이제 협의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 문제라고 하면 네. 중동에 뭐 시리아 내전도 있고요, 뭐 이란 이라크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관심이 되고 그 갈등이 큰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문제거든요. 끝나지 이스라엘 않는 문제거든요. 어떤 이 부분을 뭐 저도 뭐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만 네. 도대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이나마 그 약간 스낵 컬처식으로 네. 뭐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어허. 요 오슬로 평화협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1993년 9월에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요.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총리가 만난 거예요. 이때 처음 만난 거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마드리드에서 91년에 만나긴 했는데 이건 약간 뭐 실효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마드리드 평화회담의 어떤 동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슬로 평화회담이 진행이 됐고 이때 이제 이치학 라빈이라는 그 이스라엘 총리와 여러분 아마 많이 이름 들으셨을 텐데 그 아라파트라는 그렇죠. 조금 친숙한 그래도 의장이 만났던 거고 이제 빌 클린턴이 중재를 클린턴 했었죠. 대통령이었군요. 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중재를 하고 사실 중동 평화협정의 굉장히 기념비적인 초석인데요. 이게 이제 뭐 내용은 뭐 이래요. 뭐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뭐 일종의 그 두 국가 해법이란 게 도출되고 그리고 뭐 1차 때는 이제 서한지구라고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서한지구의 행정권을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이양한다. 2차 때는 그 웨스트뱅크의 7개 도시의 자치권을 이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오슬로 협정이 실질적인 어떤 평화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협의였다. 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데요. 물론 이게 지금 끝까지 결국 잘 이행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대인이란 민족으로 친숙한데 사실은 굉장히 신생 국가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했고요. 동갑이네요, 우리나라랑. 그렇죠. 근데 1930년대 이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결국은 찢기잖아요. 그걸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나눠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동이 지금의 중동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1947년 기준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이 삽니다. 근데 유엔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을 더 많이 땅을 줘요. 물리적인 땅을. 그렇게 이제 결의안을 제안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안 받죠. 그때 뭐 80% 9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48년에 나라를 그냥 세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네. 터집니다. 49년부터. 그래서 67년까지 쭉 중동 전쟁이 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중동을. 그래서 결국 그 중재안보다 더 많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거죠. 요런 개념이 있어요. 요게 아주 간단한 요약된 네, 버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갈등이 이어졌던 거죠. 50년 넘게. 네,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이어지냐면 네.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해서 중동 어떤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 서안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서안지구는 요르단이고요. 네. 들어보셨을 텐데 가자지구는 이집트의 영토였고 네.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북부 쪽은 시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중동을 다 이기면서 네. 여기 세 개를 다 이스라엘이 먹어버려요. 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영토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전쟁을 이긴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때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해서 네.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 전쟁에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각 국의 네. 영토를 다 존중하고요. 그 전쟁을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냥 일반 주민들이 가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제법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실 세워지게 된 과정이 1800년대에 그 시오도르 헤르첼이란 이 오스트리아계 유대인계 오스트리아인이 이제 요 어떤 시오니즘이라는 어떤 그 이념을 구체화하면서 유대인들을 결집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계속 이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영국이 이제 용인했었던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집시키는 큰 이념이 그 시오니즘이라는 건데 그 약속된 땅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을 수복해야 한다라는 이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 골수의 시오니스트들은 뭐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뭐 안 듣는 거죠. 그냥 가서 이겼어. 막 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막 들어오더니 갑자기 군대가 얘네 마을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거기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때 나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당연히 시비도 좀 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죠.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포괄적으로 진압해버려요. 과잉 진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서의 갈등은 계속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정착촌이라고 하는 이 세틀먼트를 오히려 비호하지 국제법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쫓아내질 않아요. 이 시오니스트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빨리 합의해서 너네 국경을 재조정해라. 요런 권고를 하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간 그렇게 이어졌어요.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게 목표인 거고 이스라엘 목표는 팔레스타인 애들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야훼의 땅을 회복해서 살아야지. 완전히 앙숙이 된 채 살아가는 건데 이게 냉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가깝고 아랍은 소련이랑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냉전 종식이 이루어지니까 미국은 이때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그런 거구나. 그런 맥락이군요. 최초로 마드리드 평화회담이 열렸고 실효적인 협상은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93년 9월에 오슬로 협정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좀 어설프게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맥락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둘 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포냐면 이스라엘은 냉전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 안 들 수도 있잖아에 대한 이 공포.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냉전이 종식되니까 큰일 났다 이제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 나 뒷배가 없어졌어. 소련이라는. 요 관점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 당시에 나왔었던 게 이제 두 개 국가로 간다는 그 투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오슬로 협정의 의미는 두 개의 나라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게 그러게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오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이 땅은 야훼의 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주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뭐 의미가 없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우리는 계속 핍박받고 그냥 내쫓긴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근데 다만 전 세계는 열광했죠. 이제 막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800년대 그 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설파하면서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벤구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인데요. 요 아저씨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건국하면서 세 개의 원칙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유대 국가여야 한다. 두 번째는 민주 국가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의 나라여야 한다. 랜드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인데 이게 벤구리온의 일종의 트릴레마인데 거기에 이제 유리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 지역에 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팔레스타인 애들은 사람을 많이 낳아요. 팔레스타인 인구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중첩이 됩니다. 첫 번째, 아랍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민주국가, 일종의 데모크라틱을 유지하려면 유대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유대 국가가 거세돼요. 아랍 일단 처음부터 그 팔레스타인이랑 같이 살면. 두 번째로 유대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냥 아예 인종차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한테 뭐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국가가 포기돼요. 그러니까 유대국가도 포기할 수 없고 민주국가도 포기할 수 없으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치학 라빈이라는 총리는 벤구리온의 3대 원칙 중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땅을 포기하자. 차라리 땅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시오니스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93년 9월에 1차 합의를 끝내고 95년에 이치학 라빈이라는 총리가 피살됩니다. 피살되고 나니까 굉장히 큰 동력을 잃는데 그 당시에 이치학 라빈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시몬 페리스라는 총리인데요. 이 시몬 페리스라는 총리가 당연히 그래도 그 다음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원우 씨는 아마 잘 알 텐데 이 내용을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붕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급진 보수로 급격한 보수로 후행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다음에 요 합의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벤구리온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고 나면 아마 약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평화를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시간상 너무 좀 제가 이렇게 좀 아니 그래도 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 근원은 언적 근원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성서에 나오죠. 블레셋. 나쁜 사람들로 하는. 근데 그 블레셋의 DNA와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다르대요. 실제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거의 동일하대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 이 지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AD 70년에 그 로마가 여기를 아예 깨부십니다. 깨부시면서 완전히 정복돼요. 그때 유대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의 전역으로 흩어지죠.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랍 그 계속해서 그 이슬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사실 종교적 그 분파예요. 그 민족적 분파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오랜 위로 조상으로 가면 얘네들이 같은 민족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엄청 싸우고 있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조금 더 중동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근데 방대한 내용이야. 다소 사실.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사실 그 당시 90년대에 전 세계를 막 설레게 했었는지 마치 남북 문제처럼 이제 지구상에서 중동 문제 해결되면 진짜로 노벨 평화상이야 그러면 민족적 문제는 해결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맞아요, 진짜 남북 문제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전 세계를 설레게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시 분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더 이제 또 좀 과격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중동 문제에 대한 해설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근데 결론은 투스테이트 솔루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스테이트 솔루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중동 문제에서 쟤네들 왜 저렇게 싸워? 지구 한 반대편에 있는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왜 이렇게
온 세계의 화약고가 이렇게 될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오슬로 협정에서 불과 8년 뒤에 9.11 테러가 일어났구나 그렇죠. 생각하면 참 짧은 시간인데 그때 세상이 정말 급격히 변했고 격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역시나 그때 역사의 물결이 아주 어마어마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오니즘은 1800년대 후반에 그냥 페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쭉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부터 있었던 뭐 성경책에서 쓰여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고 요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워낙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어쨌든 배척받았고 이때까지는 피해자거든요. 뭐 그 포그롬이라고 해가지고 막 집단 학살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사 공부하시면 당연히 다 나오는 건데 이때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장교인데 유태인계 프랑스 장교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핍박받는 걸 보고 나서 오스트리아 기자인 이 스요도르 헤르첼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어딘가로 이주시키자.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이주시키려면 어떤 이념이 필요했고 그게 시오니즘이고 그러면 이제 자금줄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죠. 그 이제 영국한테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돈을 지원했고요. 영국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네 원하는 땅으로 이주시켜 줄게. 제가 이 얘기부터 했어야 되네요. 이주시켜 줄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우간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아르헨티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그 후보지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유태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어떤 시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물리적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걸 이제 영국이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게 그 벨푸어 선언이라는 뭐 영국 외교관의 그 문서인 거죠. 그래서 요런 맥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제가 좀 지금 도치돼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2차 오슬로 언제죠? 95년이니까 좀 남았네요. 그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도만 들어도 나중에 뭐 시오니즘이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도 간간히 언급되곤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뭐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30년 전에 이런 대사건이 있었군요. 1993년 이때 아마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을 거예요. 받을만 하죠. 누가 받았나요? 이거를 둘 다 받았죠. 둘 다. 1994년에 이체크 라빈, 시몬 페레스, 야세르 아르파트가 받았네요. 이때 그 빌 클린턴은 중재만 했네요. 클린턴은 이제 그 이후에 막 그 후보로는 거론이 되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노벨 평화상을 그 당시에 좀 노리고 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는데 본인의 어쨌든 그 재임기에 더 큰 엄청난 또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 오겠죠. 중재자로 서 있는 빌 클린턴의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몇 년 뒤에 그 운명을 예상하지 못한 채 오늘 모습이 상당히 아쉽네요. 제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잘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상식 차원에서 일단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게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계 분쟁의 이해인가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혹은 더 넓게 우리의 어떤 갈등의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993년 9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시절